수원 구도심 골목 끝 정성떡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앞치마 끈을 묶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0년째 반복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백설기 20판, 송편 10시루. 그녀는 혼잣말로 주문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손을 씻고 쌀을 읽었습니다. 물에 잠긴 쌀알들이 하얗게 일어났습니다. 정숙의 손가락 마디마디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루를 올리고 불을 지피는 동작은 기도와 같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 가로등 하나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김이 오르는 시루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무릎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학교 가요. 기억 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5해 전 새 아이가 교복을 입고 뛰어나가던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때도 새벽부터 떡을 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도 그녀는 시루를 올렸습니다. 안 쉬고 일하세요?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 학비 벌어야죠. 첫째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원비가 아까워 혼자 책만 파고들었습니다. 둘째 민호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망가진 물건을 고치는 걸 좋아했습니다. 막내 세미는 밝았습니다. 떡집에 손님이 오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밤 7시까지였습니다. 명절 전엔 밤을 샜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발바닥엔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선 웃었습니다. 엄마는 안 힘들어. 너희가 건강하면 돼. 준호가 대학에 붙었을 때였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온 아들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게요. 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호도 세미도 대학에 갔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떡집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승진해 상무가 됐습니다. 민호는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강남에 사무실을 냈다고 자랑했습니다. 세미는 미용 기술을 배워 홍대에 작은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 한번 연락이 올까 말까였습니다. 작년 추석엔 3명 모두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거래처 미팅이 잡혀 있어요. 손님 예약이 꽉 찼어요. 죄송해요. 정숙은 혼자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백설기와 송편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술을 따랐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네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떡집 앞 골목엔 목련이 피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청 공무원 2명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 되십니까?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책상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지역이 공공주택개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토지와 건물 보상이 나옵니다. 정숙은 찬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나요? 감정평가 결과 총 130억 원입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숙은 황급히 잡았습니다. 130억?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주부터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이 작은 떡집이 130억이라니. 순간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식을 알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떠오르는 건 명절에도 오지 않던 아이들이었습니다. 5만 원씩 보내며 이거라도 쓰세요라던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라며 전화를 끊던 민호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이게 130억의 주인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쓰다듬었습니다.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돈이 사람 마음을 보여주지. 정숙은 시루에 남은 떡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제 50년의 새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 안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130억 원이 찍힌 통장이었습니다. 손에 쥔 비닐봉지가 묵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모두 내렸습니다. 정숙은 장롱 뒤 금고를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장만한 낡은 금고였습니다. 통장을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녀는 옷장을 뒤졌습니다. 제일 오래된 외투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겨울 시장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소매가 해지고 단추가 떨어진 외투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도 찾았습니다.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 모습일지도 모르지. 정숙은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갈아입을 옷 한 벌과 수건 하나였습니다. 떡집 문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다는 팻말이었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 구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수원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정숙은 손에 든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이었습니다. 2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탔습니다. 대치역에 내렸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즐비했습니다. 정숙은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아파트는 45평짜리였습니다. 로비엔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랐습니다. 1502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눈이 정숙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해진 외투, 낡은 운동화, 헝클어진 머리. 수진은 현관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오늘 준우 학원 상담 있어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 수진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엔 명품 쇼핑백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신발을 벗으며 그것들을 봤습니다. 거실에서 준호가 골프채를 닦고 있었습니다. TV에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는 골프채를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의 모습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연락도 없이 왜 이래요? 준호야, 엄마가 좀.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차라도 드세요. 그녀는 보리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정숙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봤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 한 장을 빼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버스비는 있어야죠. 준호야, 요즘은 어떻게 지내니? 보시다시피요. 바쁘게 살아요. 애 학원비만 한 달에 200 넘게 나가요. 저희도 여유 없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노인정에서 무료급식도 하잖아요. 복지관 알아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정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넘칠 뻔했습니다. 준호는 다시 골프채를 집었습니다. 다음엔 미리 연락하세요. 갑자기 오시면 진짜 곤란해요. 정숙은 5만 원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았다. 가볼게. 버스 조심히 타세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머니 속 5만 원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파트를 올려다봤습니다. 15층 창문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준호가 골프채를 닦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은 쌓여 있으면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은평구로 향했습니다. 둘째 민호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연신내역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낡은 빌라 골목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3층에 살았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민호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정숙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따라온 건 아닌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요? 민호야, 엄마가 좀 힘들어서. 민호는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밀었습니다. 정숙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타이밍 진짜 최악이에요. 지금 채권자들 피해 다니는 중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니? 사업 망했어요. 빚만 2억이에요. 매일 독촉 전화 와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관 안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형한테 가봐요. 형이 돈 많잖아요. 나는 진짜 여유 없어요. 엄마까지 챙길 형편이 안 돼요. 민호야. 엄마, 지금 사람들이 나 찾아다녀요. 빨리 가세요. 여기 오신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민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민호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돈 없어요.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정숙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빌라 앞 작은 공원에 앉았습니다. 놀이터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지폐였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130억이 있어도 이 마음은 못 사는구나.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막내 세미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였습니다. 마지막이다. 세미라도.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해진 외투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홍대 입구역까지는 6정거장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앉으니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루 종일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방 속 보따리를 만졌습니다. 주머니엔 5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세미는 다를 거야. 우리 막내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예전엔 착했습니다. 민호도 엄마를 잘 따랐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꿨습니다.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개찰구를 나왔습니다. 거리엔 네온 사인이 빛났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세미의 미용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골목을 돌아 걸었습니다. 카페와 술집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그들 사이에서 작아졌습니다. 해진 외투가 초라했습니다. 봄날 미용실.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세미가 보였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지만 당기지 못했습니다. 만약 세미도 차갑게 돌아선다면, 만약 세미도 5만 원을 내민다면, 그럼 정말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들어가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습니다. 벨소리가 났습니다. 세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위를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가위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게 얼마만이야? 세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그 온기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언제든 와야지. 세미는 손님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세미는 정숙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외투를 벗겼습니다. 해진 소매를 보는 세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세미는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님의 머리를 마저 잘랐습니다.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계산을 받고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요. 뒷방은 좁았습니다. 싱크대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세미는 김치찌개를 데워 놓았습니다.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많이 배고프셨죠? 드세요. 정숙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미가 놀라며 휴지를 건넸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숙은 밥을 떴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뜨거웠습니다.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세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시간 많아요.
밥을 다 먹었습니다. 세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숙은 작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옷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좁지만 괜찮아요. 소파 치우면 자리 나와요. 세미야, 엄마가.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미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들한테 갔다 왔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갑게 대했죠? 아니야. 바빠서 그래. 엄마, 거짓말 마요. 오빠들 어떤지 나도 알아요. 세미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담요를 꺼냈습니다. 소파에 펼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내일 생각해요. 밤이 깊었습니다. 세미는 잠들었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옆방에서 세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작은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130억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이걸 알면 세미도 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따뜻함이 거짓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세미도 돈을 보면 눈빛이 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미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5만 원을 던졌습니다. 민호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미는 자기가 먹을 밥을 내줬습니다. 자기가 잘 소파를 내줬습니다. 진짜를 봤나? 정숙은 통장 사본을 다시 접었습니다.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담요를 덮었습니다. 세미가 덮어준 담요는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홍대 거리가 보였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5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세미가 태어났을 때였습니다. 제일 작고 약했던 아이였습니다. 밤새 울어댔습니다. 정숙은 업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우리 막내, 울지 마. 엄마가 있잖아. 세미는 엄마 등에서 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손으로 정숙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그 손이 아직도 따뜻하구나.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세미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통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세미가 변한다면 그땐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세미가 그대로라면 그럼 이 아이와 함께 살아야지. 소파가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틀 동안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정숙은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3시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새벽을 누워서 맞았습니다. 세미가 일어났습니다.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깼어요? 커피 드릴게요. 세미는 커피를 끓였습니다.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함께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 말 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세미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세미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세미의 얼굴을 봤습니다. 세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정숙을 봤습니다. 엄마, 이게...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답을 들을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는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30억? 틀림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재개발 보상금이야. 일주일 전에 받았어.
세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은 딸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빠들은 알아요? 아니, 너만 알아. 세미는 통장을 정숙에게 밀어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 이거 필요 없어. 정숙의 눈에 눈물이 찼습니다. 세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냥 엄마가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면 돼. 그게 제일 좋아. 세미야. 세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정숙도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진심을 보고 싶었어.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들 반응이 어땠어요? 정숙은 이틀간의 일을 말했습니다. 준호의 5만 원, 민호의 냉대. 세미는 듣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어요. 괜찮아. 덕분에 알았으니까. 세미는 커피를 따랐습니다.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둘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너랑 뭔가 해보고 싶어? 떡집 말고 다른 거. 세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원의 작은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미정성 떡집이라는 간판이 달렸습니다. 정숙과 세미가 함께 만든 곳이었습니다. 가게는 달랐습니다. 떡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옆에 작은 카페 공간이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와서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어르신, 백설기 드세요. 세미가 접시를 내왔습니다. 홀로 사는 할머니가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요새 이런 데가 어딨어. 정숙은 뒤에서 떡을 찌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새벽부터 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면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제 여유 있게 하니까 좋더라. 수익의 30%는 따로 모았습니다. 독거노인 무료급식에 기부했습니다. 매달 복지관에 전달됐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평생 떡을 팔아본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복지 떡집이라고 불렸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착한 가게를 응원한다며 떡을 샀습니다. 여기 인절미 진짜 맛있어요. 사장님이 친절하세요. 리뷰가 쌓였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정숙과 세미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민호였습니다. 정숙은 멈춰섰습니다. 세미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빠들 왜 왔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안에 계세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을 봤습니다. 엄마, 소문 다 들었어요. 130억 받았다면서요? 정숙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래, 받았어. 준호가 따졌습니다. 왜 우리한텐 말 안 했어요? 우리도 아들인데. 너희한텐 말할 필요 없었어.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도 권리 있어요. 불공평해요. 세미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그만해요. 넌 빠져. 내가 다 꼬드긴 거 아냐? 정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앉아라. 두 아들이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기억나니?
내가 거지 행색으로 갔을 때 준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건 그때 정말 바빴어요. 바쁜 건 핑계야. 세미도 바빴어. 근데 얘는 시간을 냈지. 정숙은 차를 따랐습니다. 아들들 앞에 놓았습니다. 준호야, 넌 5만 원을 줬어. 내 지갑엔 수백만 원이 있었을 텐데. 준호는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민호야, 넌 문도 안 열어줬지. 채권자 핑계 대면서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힘든 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난 너희를 기다렸어. 명절에도 생일에도. 세미가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사람 마음을 보여줘. 너희가 뭘 원하는지 다 봤어.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효도하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기회는 늘 있었어. 너희가 안 본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한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미한테 다 줄 거야. 얘가 제일 부자더라. 마음이.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어요. 해봐. 법이 너희 편을 들어줄지. 준호와 민호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두 아들이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세미야, 우리 내일 뭐 하지? 떡 배달 가요. 독거 할머니들한테. 그래. 그거 좋겠다.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과 함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세미가 어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오빠들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잃었는지. 그럴 거야. 근데 그땐 이미 늦었겠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정숙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세미야, 고마워. 뭐가요? 엄마한테 돌아와줘서. 세미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구나. 옆에 진심이 있는 게.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미의 고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내일 또 떡을 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딸과 함께 웃을 것입니다. 그게 정숙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130억보다 값진 삶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세미정성 떡집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시루를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새벽은 아니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엄마, 오늘 송편 주문 많아요. 세미가 주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니까 그렇겠지. 복지관에서도 연락 왔어요. 송편 100개 부탁한대요. 무료로 드리는 거지? 당연하죠. 모녀는 웃었습니다. 함께 송편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정숙의 손과 세미의 손이 나란히 움직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어서 오세요. 차 드시고 가세요.
할머니는 카페 공간에 앉았습니다. 세미가 대추차를 내왔습니다. 백설기 한 조각도 함께 놓았습니다. 아이고, 매번 미안해서 어떡해. 괜찮아요. 천천히 드세요. 오전 내내 손님들이 왔습니다. 떡을 사는 사람, 그냥 차를 마시는 어르신들. 가게는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행복했습니다.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익숙한 차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준호의 차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세미도 창밖을 봤습니다. 오빠가 왜 왔을까? 준호가 내렸습니다. 뒷자리에서 아이가 내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준호는 아들 손을 잡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정숙은 손을 씻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지 않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니?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세미가 준우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와 정숙만 남았습니다. 둘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숙은 차를 따랐습니다.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6개월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가 왜 그런 시험을 하셨을까? 준호는 차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그만뒀어요.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정신이 없었어요. 돈 버는 데만 집중했어요. 가족은 뒷전이었죠. 준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들 준우가 물었어요. 아빠는 왜 할머니 안 보러 가냐고.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울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준호야. 네, 엄마. 용서는 진작했어. 근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잘하고 싶어요. 정숙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천천히 해. 우리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한 달 뒤였습니다. 민호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늦었지만 받아주세요. 민호도 많이 변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사업 정리했어요. 빚도 다 갚았어요. 어떻게?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인테리어 시공 일 배우고 있어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예전의 밝은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철들었어요. 늦었지만. 정숙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호도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4식구가 모였습니다. 준호, 민호, 세미, 그리고 정숙.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세미가 만든 떡국이 김을 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다 모였네.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주말마다 올게요. 민호도 약속했습니다. 우린 매일 보잖아. 세미가 웃었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세미 정성떡집은 여전히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니 1년 됐네요. 세미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보상금 받은 지? 네. 벌써 1년이에요.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공무원이 찾아왔던 날.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오빠들한테 나눠줬으면 편했을 텐데. 후회 없어. 덕분에 진짜를 봤으니까. 준호는 이제 매주 찾아왔습니다. 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떡 만드는 걸 구경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송편을 빚었습니다. 민호도 주말마다 왔습니다. 가게 수리가 필요하면 도왔습니다. 선반을 고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아들들은 변했습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감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상패가 왔습니다. 사회공헌 우수 기부자. 정숙과 세미는 그걸 가게에 걸었습니다. 엄마, 우리 대단한데요? 뭐가? 떡이나 잘 만들자. 하지만 정숙도 뿌듯했습니다. 1년간 3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어르신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뭐니? 저희가 모은 거예요. 셋이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많진 않지만 앞으로 계속 모을게요. 세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엄마 용돈이에요. 저희가 드리는 첫 용돈. 정숙은 눈물이 났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엄마 사랑해요. 새 아이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5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떡집을 연 날이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여보, 우리 잘 키웠어요. 남편 영정에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가긴 했지만 다시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통장엔 아직 120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습니다. 새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돌아온 가족이었습니다. 떡 한 시루의 무게가 이런 거였구나. 정숙은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춥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떡을 찔 것입니다. 손님을 맞을 것입니다. 어르신들과 차를 마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올 것입니다. 그게 정숙의 삶이었습니다. 130억보다 값진 삶이었습니다. 거짓 행세로 찾은 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모든 게. 정숙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